남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의 비난에 밤새 상처받고 이유도 없이 불행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범인이 사실은 딱 하나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이 셋을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눈치 보는 건 소심한 성격 탓, 비난에 무너지는 건 예민한 탓, 이유 없는 불행은 그냥 상황 탓이라고요. 그래서 셋을 따로따로 고치려다 늘 지치죠. 그런데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얼굴을 한 이 감정들은 놀랍게도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납니다. 그 뿌리 하나만 건드리면 세 가지가 동시에 느슨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결코 당신의 성격 결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범인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게 당신 탓이 아닌지 지금부터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며 함께 밝혀보시죠. 마지막 장면까지 보고 나면 오랫동안 얽혀있던 실타래가 한 번에 툭 풀리는 기분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세 장면을 떠올려 볼게요. 아마 그중 하나쯤은 오늘의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장면. 회의실에서 하고 싶은 말이 분명 있었는데 이런 말하면 나댄다고 하려나 싶어 결국 삼켰던 순간이요. 상대의 표정 하나에 온 심경이 곤두서고 단톡방에 메시지 하나 보내놓고도 답이 올 때까지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죠. 두 번째 장면. 누군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자려고 누운 순간 되살아나 그때 이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하며 이불을 걷어차본 밤이요. 그리고 세 번째 장면. 남들 눈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나는 왜 이렇게 안 행복하지 싶은 그 저녁이요. 혹시 이 세 장면이 전부 남 얘기 같지 않고 조금씩 다 내 얘기 같으셨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여러 감정에 동시에 시달리는 건 여러분이 유독 나약하거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람을 흔들리게 만들도록 설계돼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남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 편집된 화면을 스크롤하며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지금의 젊은 세대가 역설적으로 역사상 가장 외로운 세대로 나타났습니다. 늘 누군가와 이어져 있는데도 마음은 더 헛헛해지는 시대라는 뜻이죠. 그러니 눈치도 보고 상처도 잘 받고 이유 없이 불행하기도 한 건 여러분이 고장나서가 아니에요. 이런 환경에 놓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이런 생각 스치지 않으셨나요? 글쎄, 남들은 몰라도 나는 좀 예외 아닌가? 만약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히려 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해요. 나는 예외라는 그 느낌 자체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쫓을 범인이 이미 여러분 안에서 조용히 활동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거든요. 왜 그런지는 이야기가 끝날 때쯤 저절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보죠. 서로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 감정, 눈치, 상처, 불행. 이 셋의 공통된 범인을 찾으려면 우리는 먼저 감정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발원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우리 머릿속 아주 오래된 방 하나에 숨어 있어요. 우리 뇌 깊숙한 곳에는 편도체라고 부르는 작은 부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이건 24시간 켜져 있는 비상 알람벨이에요. 아주 먼 옛날 수풀에서 멧돼지가 튀어나오면 위험해 도망쳐 하고 온몸에 사이렌을 울려 우리 조상을 살려낸 고마운 장치죠. 문제는 이 알람벨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멧돼지는 사라졌는데 이 녀석은 상사의 굳은 표정, 읽고도 답없는 메시지, 나만 빼고 즐거워 보이는 피드 앞에서 똑같이 사이렌을 울립니다. 위험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 반응하는 방식은 수만 년 전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의 첫 번째 결정적 단서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불안, 짜증, 분노, 예민함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실 뿌리를 파고들면 전부 이 편도체가 울리는 하나의 감정, 곧 두려움에서 갈라져 나온다고 봐요. 이름표만 다르게 달고 있을 뿐 근원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가라앉으면 신기하게도 분노나 걱정도 같이 잦아듭니다. 감정은 비와 같아서요. 이슬비냐 소나기냐 종류를 따지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결국 같은 하늘, 같은 구름에서 내리는 물이니까요. 그러니까 남 눈치를 볼 때의 조마조마함도, 비난에 욱하는 마음도, 밑도 끝도 없이 밀려오는 불안도 알고 보면 같은 알람벨이 상황만 바꾸어 울리고 있었던 셈이에요. 벌써 세 감정이 하나로 좁혀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이 알람벨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흥미로운 건 진정하자고 아무리 마음먹어도 잘 안 꺼진다는 거예요. 편도체는 우리 의지가 닿지 않는 무의식의 방에 있거든요. 대신 반대로 몸을 이용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 저와 함께 해보실래요? 어깨를 한번 귀 옆까지 힘껏 올렸다가 툭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꽉 물고 있던 턱에서 힘을 빼고 숨을 천천히 한번 뱉어봅니다.
어떠세요? 미세하게라도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지 않았나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니에요. 몸이 편안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알람벨은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구나 하고 소리를 낮춥니다. 마음을 직접 못 끄니 몸이라는 뒷문으로 돌아 들어간 거죠. 더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이 알람벨의 민감도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바뀝니다. 우리 뇌에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서 근육을 키우듯 마음의 근력도 키울 수 있거든요. 같은 자극에 덜 흔들리도록 두세 달만 꾸준히 연습해도 뇌는 실제로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미스터리는 이제부터예요. 새 감정이 전부 두려움 하나에서 나온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 두려움은 대체 무엇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걸까요? 멧돼지도 없는데 말이죠. 바로 그 두려움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 오늘의 진범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려움이 무서워하는 것의 정체를 밝히려면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가 딱 좋은 열쇠가 됩니다. 장자의 빈배 이야기예요. 강에서 배를 젓고 있는데 저쪽에서 다른 배 한 척이 떠내려와 내 배를 쿵 하고 들이받습니다. 화가 확 나서 고개를 들었더니 그 배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빈 배였어요. 바람에 떠밀려온 거죠. 그 순간 신기하게도 화가 스르륵 사라집니다. 방금 전까지 치밀던 그 분노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리를 화나게 하고 상처 입힌 건 배가 부딪힌 사건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감히 나를 무시하고 들이받았어 라는 내 머릿속 이야기였던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1차 고통과 2차 고통으로 나눠 설명해요. 쉽게 말하면요. 1차 고통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그 사건이고 2차 고통은 왜 하필 나만 넘어져? 사람들이 다 봤을 텐데 하며 며칠을 곱씹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오래 아프게 하는 건 언제나 후자, 곧 내가 붙인 해석 쪽이죠. 그럼 왜 어떤 사람은 빈배 앞에서도 며칠을 앓고 어떤 사람은 진짜 부딪혀도 툭툭 털고 웃을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진범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나를 얼마나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느냐.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안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단단한 바닥이 깔려 있으면 누가 툭 건드려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닥이 얇으면 작은 말 한마디도 역시 나는 별로인가봐 라는 증거로 곧장 빨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비난에 무너지는 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나를 받쳐줄 바닥이 얇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뇌 안에서는 나를 존중하는 마음과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 사실상 같은 방에서 함께 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 남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사람은 겉으론 강해 보여도 속으론 자기 비하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을 밟아야만 겨우 자기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자기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굳이 남을 끌어내릴 이유가 없어요. 이미 자기 자리가 든든하니까요. 이제 세 감정을 다시 한 줄로 세워볼게요. 남 눈치를 보는 건 내 판단보다 남의 인정을 더 믿기 때문이고, 비난에 무너지는 건 나를 받쳐줄 바닥이 얇기 때문이며, 이유 없는 불행은 정작 나라는 사람이 텅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른 얼굴을 했지만 셋 다 화살표가 정확히 한 곳을 가리키고 있죠. 바로 나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부재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맨 진범이에요. 범인은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 내가 나를 사랑 안 해서 이 모든 게 벌어졌다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의 진짜 핵심이에요. 왜 이게 당신 잘못이 결코 아닌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충분히 존중하지 못하게 된 건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길들여진 겁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끊임없이 이런 메시지를 받아왔어요. 남들보다 잘해야 사랑받는다. 튀지 말고 눈치껏 맞춰라. 실수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 내 마음의 바닥을 다지는 법 대신 남의 표정을 살피는 법부터 배운 게 어쩌면 당연하죠.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어요. 아이에게 넌 머리가 좋아, 넌 재능이 있어 라고 칭찬하면 오히려 도전을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하는 모습을 계속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 실패가 두려워 쉬운 것만 붙잡게 되거든요. 반대로 정말 열심히 했구나 하고 그 과정을 칭찬받은 아이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더 뼈아픈 역설도 있어요. 너는 특별한 아이야 라는 말을 듬뿍 듣고 자란 세대일수록 사춘기가 되면 어라 나만 안 특별한 것 같은데 하는 자기 비하를 오히려 더 크게 겪는다고 해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 특별함이 와르르 무너지니까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남과 비교하며 자꾸 작아진다면 그건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배우고 자란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 굴레를 끊어낸 사람들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와이의 카우아이라는 섬에서 한 심리학자가 아이들 수백 명의 삶을 40년 넘게 추적했어요. 그 중에는 가난, 불화, 방치처럼 도저히 잘 자라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위험군 아이들 가운데 약 3분의 1이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건강하고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했어요. 대체 이들에겐 뭐가 달랐을까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아껴준 어른이 곁에 최소 한 명은 있었어요. 성적이 어떻든 실수를 하든 안 하든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고 말해준 사람이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 한 줌이 아이 마음속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바닥을 깔아줬고, 그 바닥 하나가 세상 풍파에도 다시 일어서게 만든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어릴 때 그런 어른이 곁에 없었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그 역할을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 대신해 줄 수 있거든요. 그동안 아무도 채워주지 않았던 그 바닥을 오늘부터 내 손으로 깔기 시작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방법이 놀랍도록 단순한 데서 시작됩니다. 진범이 자기 존중의 부재였으니 해결의 실마리도 결국 그 하나로 모입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다만 오해는 마세요. 갑자기 나는 최고야, 나는 완벽해 하고 외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억지 자신감은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시작할 건 훨씬 더 부드러운 것, 바로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이란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중한 친구가 실수하고 잔뜩 주눅 들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몰아세우지 않잖아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어깨를 토닥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만 유독 가혹해요. 남에겐 관대하면서 나에게만 검사처럼 굴죠. 그 이중잣대를 멈추고 친구에게 건네던 그 다정함을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돌려주는 것. 그게 자기 연민의 전부입니다. 혹시 그렇게 나한테 물러터지면 게을러지는 거 아니야? 싶으신가요? 그 걱정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자기를 다그치는 사람보다 자기를 따뜻하게 다독이는 사람이 오히려 실패 뒤에 더 빨리 털고 일어나 더 열심히 도전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데 쓰던 에너지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으로 바뀌는 셈이죠. 그럼 오늘 당장 뭘 하면 될까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감정에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마음이 소용돌이칠 때 나 지금 그 사람 말에 모욕감을 느꼈구나 하고 딱 한 문장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심리학에는 이름을 붙이면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아까 그 알람벨은 조용해지고 이성을 담당하는 뇌가 깨어납니다. 정체 모를 채로 나를 덮치던 막연한 괴로움이 내일 발표가 걱정돼서 불안한 거였구나 하고 정체가 밝혀지면 그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거든요. 유령처럼 떠다니던 감정이 이름표가 붙은 파일 한 장으로 바뀌는 거죠. 둘째,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나를 위해 해주는 거예요. 거창할 필요 전혀 없어요.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기, 자기 전에 오늘 이건 참 잘했다 하고 딱 하나만 짚어주기, 이렇게 작아도 됩니다. 다만 오해는 마세요. 이게 작다고 해서 결코 쉬운 일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평생 남만 챙기고 나는 뒷전이던 사람에게 나를 먼저 챙기는 건 사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 하루에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성공들이 쌓여 어느새 나도 나를 아낄 줄 아는 사람이라는 든든한 바닥이 되어줄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모든 건 나를 억지로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동안 나에게만 유난히 모질었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 딱 그만큼이면 됩니다. 이제 처음에 새 장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남의 눈치를 보던 나, 비난에 밤새 뒤척이던 나, 이유 없이 불행하던 나. 우리는 이 셋이 제각각의 문제인 줄 알고 평생 따로따로 씨름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밝혀냈듯 그 뒤에는 딱 하나의 범인이 있었습니다. 나를 충분히 존중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 바로 그것이었죠. 그러니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딱 하나예요. 세 가지를 따로 고치느라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나를 대하는 태도 하나만 바꾸면 얽혀있던 새 매듭이 한꺼번에 느슨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결국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건 남을 이기거나 더 강해지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나를 미워하기를 멈추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껏 여러분이 남 눈치를 보고 상처받고 불행했던 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아무도 여러분에게 너는 그 자체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충분히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 말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처음으로 건네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고정 댓글에 오늘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해 두었으니 저장해 두셨다가 흔들리는 밤에 꺼내보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이 유독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이유를 뇌과학으로 더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오늘 잡은 이 범인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